네, 국회는 잠시 뒤 본회의를 열고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찬성 기조 속에 의원 자율투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특검 강압 수사를 규탄하고 표결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총에서 아마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직격 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잠시 뒤에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지난 13일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가 됐고 오늘 이제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이제 통과가 돼서 민주당 단독으로 이제 처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아마 이제 참석을 할지 아니면 그냥 보이콧할지 이 부분을 이제 지금 이제 의총에서 잠시 뒤에 이제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처리가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오늘 그 표결 처리는 뭐 통과가 되겠죠?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도 과반이 넘기 때문에 예. 뭐 통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국민의힘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예. 보이콧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전혀 사안이 아니고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예.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걸로 보여지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을 이끌었던 대표잖아요, 원내대표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어떻게 될지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통과되고 구속까지 될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란에 동조한 세력으로 볼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요 이번 통과를 넘어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지 않겠어요. 예.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그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지도부 특히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일부러 내란을 돕기 위해서 의총회의하는 장소를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옮겨가면서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을 도와줬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통화한 사실은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후로 해서 이런 부분들 사실은 국민의힘이 내란에 일정 부분 동조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 부분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제 표결 결과는 뭐 처리 통과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정성호 본부장관이 제안 설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표결 이후에 다음 주 12월 2일쯤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통과가 되면 열리고 결과는 12월 3일 새벽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 12월 3일이 비상계엄 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어서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전국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전체적인 그 영향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결과에 글쎄요. 따라서. 애초에부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특검이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당하다. 네. 그런 입장을 뭐 본인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전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뭐 물론 민주당은 계속 내란과 엮어서 국민의힘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위헌정당 제소를 함으로써 헌재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바람으로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는 것 같고 헌재에서 이거에 대해서 위헌정당이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 같고 예. 다만 이런 것이 만약에 지금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기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무도한 그런 어떤 드라이브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생각이 들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찬성 투표를 던지겠다고 지금 하고 국민의 나머지는 뭐 표결장에 들어가지 않고 아마 로텐도에서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저항하는 항거하는 그런 시위를 할 규탄 가능성이 대회? 규탄 대회를 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큰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이제 뭐 동료 의원을 떠나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인데 표결 방해를 했다는 그런 억측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이
뭐 도망할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차원에서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가 12월 초에 이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기각이 된다면 네. 이것 또한 역풍이 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것을 이제 밀어붙일 그럴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그리고 다음 주 있을 이제 영장실질심사 이 부분이 전국에 상당히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이 본회의 이제 잠시 2시에 열립니다만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하고 그리고 중요한 법안 7개 법안에 대해서 K스틸법 등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7개만. 한 80여 개 정도 지금 처리해야 될 법안인데 7개를 우선 처리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하게 지금 관심을 보고 있는 게 국정조사,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여부인데 이게 좀 어떻게 될까요? 오늘 5시까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이제 결과를 알려주기로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핵심 쟁점은 법사위에서 할지 아니면 별도의 특위를 구성할지였는데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하자. 다만 나경원 의원 간사선임 협조해주고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할 때 증인 채택을 이제 합의하는 걸로 해서 이제 역제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제가 볼 때는 그 역제한 내용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는 없지만 예. 역제안하면서 뭐 증인 채택을 합의를 하라 예컨대 간사 선임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서 하는 걸 수용했으면 그냥 법사위에서 하도록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왜 단서조항을 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이것까지 받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이번에 합의를 진행하다가 멈추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다 고발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국정조사 하겠다는 내용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외압을 가했다고 증거도 없는데 외압을 가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국정조사보다 솔직히 말해서 사법기관에 조사하는 게 훨씬 더 강해요. 왜냐하면 강제 수사권이 있잖아요. 국정조사는 사실은 강제 수사권은 없습니다. 뭐 증인 불러서 물어보고 이럴 수는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뭐 전화 통화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거나 하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하는 게 훨씬 더 강도가 높고 진실을 파헤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고발해놓고 국정조사는 왜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정조사는 뭐 그래도 국회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거고 그 과정을 또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또 알려줄 수 있는 또 수단이기도 하니까 의미는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게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라든지 의혹 수준에서 얘기해버리면 여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정확하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도 의원들이 그냥 막 얘기하잖아요. 본인들의 주장과 의혹을. 그러면 국민들이 이 본질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사기관은 명백하게 어떤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 수사하는 게 훨씬 더 저는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국정조사를 왜 하자고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정치적 공세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증거도 없는 거 가지고 막 마치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뭐 확인도 안 된 내용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막 얘기해버리고 자기들이 이제 뭐 그거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치를 안 받으니까 수사를 안 받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반대한 건데 어쨌든 오늘 과정에서도 만약 논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전제 조건을 뺀 상태에서 법사위가 하도록 하는 부분이라면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전제 조건을 달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5시까지 뭐 시한을 정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내부 논의를 좀 해서 이제 결과를 전달해 주기로 했는데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뭐 부정적이 아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뭐 지금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임명, 법사위 독자적 운영하지 마라. 그리고 국정조사 증인 참고인 여야 합의를 해서 하자. 이런 걸 민주당이 지금까지 지킨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안 지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 오만한 국회 입법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다음 총선까지 국민들의 심판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끊임없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자 그런 것을 끊임없이 내는 것은 국민들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국민들 들어보십시오. 어떤 특정 당이 150석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은 야당은
의견은 1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것들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견제가 사라진 민주주의는 독재다. 이런 이제 워딩으로 우리가 이제 해설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이걸 뭐 받겠습니까? 저는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받지 않고 그냥 민주당 우리가 법사위에서 그냥 하겠다. 국민의힘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라면 말라.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지금은 작은 걸로 해서 뭐 법사위라든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정말 이것이 대대적으로 터졌을 때 네. 마찬가지로 뭐 정성호 법무장관의 뭐 신중히 판단하라 이준수 법무차관의 여러 가지 몇 가지 선택지 제시했고 네. 그리고 노만석 검찰총장 전 대행이 이것의 용산과 법무부 등을 고려해서 내 책임만 결정했다. 이런 워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외압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하지 않아도 결국은 언젠가는 이것을 다시 역으로 해서 또 다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하나 계속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순리대로 푸는 것이 역사가 발전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이제 뭐 민주당으로 공이 다시 넘어간 상황인데 5시에 이제 결론이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어제 소위까지 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 오남용 방지법 또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이렇게 명칭을 부여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입틀막법이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필리버스터 개정 뭐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진행이 되죠. 네. 왜냐하면 입틀막이라뇨.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네. 제대로 하라는 거죠.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리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하는 분, 이게 얘기하는 분만 있고 의석에는 밤 되고 새벽 되면은 다 자리를 이석해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하는 거죠, 계속. 60명은 항상 채우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60명이 미달할 경우에는 중단할 수 있다. 중단. 예,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필리버스터 하기로 했으면 최소한 의원 60명 이상은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필리버스터를 이제 하지 않은 쪽에서도 좀 부담을 좀 가져라 이런 얘기죠. 그렇기도 하고 본인의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법안 통과시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으면 열심히 와서 참여를 해야죠. 예. 왜 하겠다고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다 혼자 말하는 사람만 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재 국회법 73조 1항에도 보면요. 예. 의사 정족수를 5분의 1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5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의사 정족수가 5분의 1이 미만이 되면 의장이 중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60명. 그렇죠. 예. 60명.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을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60명은 의석에 있는 상태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게 지금 해라.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돼 있는 거죠. 그 예외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망의 예외가 있는데 예외적 조항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필리버스터가 그냥 하나의 행사에 끝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고요. 하려면 열심히 하시고 참여도 열심히 해서 힘도 실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 없습니까?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 이번에 바꾸는 게 뭐냐면 의장과 부의장만 회의 진행권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부의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도 한 명이 왜 했습니다. 예. 이주영, 갑자기 성함 생각, 이하경 부의장. 예. 그건 민주당 의원이고요. 예. 또 그 국민의힘에도 주호영. 맞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지금 부의장을 하고 계신데 네. 지난번에 사회권을 아예 하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이서 그냥 뭐 필리버스터를 계속했잖아요, 법안마다. 그러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 사회권을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하는 이런 부의장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사회권도 이제 일반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위임할 수 국회의장이 있도록 하는. 지명하는 사람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필리버스터를 잘 운영하자는 방식이에요. 뭐 필리버스터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건데 무슨 이틀막이라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네. 필리버스터 개정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입틀막이고 반민주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다수결의 원리라는 것을 이제 뭐 장제커 루소라고 제너럴 윌 해서 다수의 의사가 지배하는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인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폭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력을 방지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어떤 계몽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소수자의 권리 또한 존중이 돼야 된다. 네. 그것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협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진행되면서 다수만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소수, 약자, 네. 사회적 약자, 성적 소수자, 지역적 소수, 계층적 소수 예.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대우받는 그리고 시스템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을 포용하고 끌어가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예. 우리가 국회에서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쿠데타가 잘못됐다는 것, 예. 그리고 잘못된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은 폭력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고 응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진화법을 만든 것은 국회에서 폭력적인 의사진행 방해는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 만들었고 다만 대화, 타협과 토론은 무제한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진화법 때문에 뭐 의사진행 방해는 소수당이 할 수 없고 우리가 소수의 권리를 찾아달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하는 것이 네. 토론을 해서 말로 하는 건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것도 못하게 지금 다수의 수로서 이것을 막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반민주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물론 뭐 그런 것도 다 뭐 어떤 뭐 변명이라든가 명분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는 큰 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막는 게 아니라고요. 하게 한다고요. 지금 이제 정 교수님 자꾸 막는다고 얘기하는데 할 수 있게 하고 규정을 좀 잘 만들어서 한때 60명은 들어와서 그렇죠. 앉아 있어라. 네,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죠. 예. 네. 이게 민주당이 뭐 다수기 때문에 이 법도 이제 예정대로 하면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통과될 봅니다. 가능성이 아니 있죠. 그런 예. 것도 마찬가지로 60명이 들어와든 뭐 100명이 들어와든 예. 아니면 그러면 100%다 들어와야만이 된다. 그런 조항도 여당과 여당의 타협을 왜 못하냐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대미투자특별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발의가 이제 일단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을 이제 발의하는 것을 이제 계기로 해서 지금 관세가 지금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25%까지 올라 있는 거를 이제 소급해서 이달 초로 소급해서 15%로 이제 내릴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법안 발의 자체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국회 비준을 거친 다음에 법안을 만들더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야당에서는 이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합의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뭐 이렇게 자승자박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발을 묶을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어서 특별법 제정을 했다는 건데 앞으로 이 특별법은 어떻게 좀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잘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국회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미투자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관세를 15% 내리는 것을 명문화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이제 우리 그 자동차 산업이나 자동차 업계가 이것 때문에 불편함을 당하지 않도록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드는 토대를 만드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도 들어있냐면 대외 투자를 위한 기금 조성. 왜냐하면 우리가 200억 달러 최대죠. 그것도 물론 최대 200억 달러입니다. 그 밑으로 뭐 더 낮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자금 마련을 위해서 공사 설립하는 거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설립하고 운영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이 법입니다. 예. 근데 이제 자꾸 비준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 국회에서 비준을 봤는데 그 MOU라고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양국, 한미 간의 협상안을 만들어 놓은 협상안에 대한 의결을 받게 되면, 비준을 받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의 성향을 잘 아시잖아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MOU 진행하다가도 갑자기 바꿔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FTA 돼 있는 상태에서 FTA를 일방적으로 폐기해버리고 지금 관세를 올린 거 아닙니까? 그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뭐 예를 들면 저는 공격이라고 표현하는데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방어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비준을 해버렸으니까. 미국은 비준을 안 하는데 우리만 비준하면 우리는 그걸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합리하게 트럼프가 다시 또 뭔가 변화를 줬을 때 우리는 또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문이라고 하는 건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지만 우리는 그걸 이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만들어 놓되 비준까지 가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가 만약에 또 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걸 요구했을 경우에 우리는 생각도 생각이고 뭐 지금 대법원의 또 최종 판결이 그렇죠. 그것도 남아있는 상태고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그걸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비준보다는 특별법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합의한 내용들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고 비준은 차후에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장 원장님은 이 내용상에 있어서 국회에서 좀 집중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때면 어느 지점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뭐 구체적으로 한 것보다도 예. 우리가 200억 불 하면 얼마입니까? 29조 원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한국은행에서 1년에 하는 것이 12조 8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조 원은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매년? 그렇게 되면 이 중대한 예. 이런 예산과 관련된 것을 그냥 뭐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것을 국회 비준도 받지 않고 국회 비준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예. 뭐 민주당이 국민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 국민의힘과 예.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507조 5천억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예. 연간 200불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든가 국회 비준을 통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역시 뭐 비준을 이제 강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